그 과제 뭐 매주 내는데 푸는 분들은 푸시는데, 그거 제가 수업할 때도 그렇고 각자 피드백하고 모범 답안은 안 가르쳐 드린다고 했는데, 뭔데 뭐 그게 맞긴 한데, 이제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모범 답안 보고 이렇게 좀 약간 수정할, 본인이 보기에 수정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는 거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수 그 다음 주 수업 날에는 모범 답안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뭐 이제 해봐야 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면 끝이라서 과제 몇 번 없긴 한데, 그래도 일단 저번 주 것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뭐 다 푸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피드백 드린 거 이외에 한번 봐보고 싶으시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승선님 뭐 오늘 보내주셨던데, 제가 수업 끝나고 시간 될 때 한번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 그거 받으시면 되고, 이번 주도 나갈 거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미션, 수업만으로는 모자라고 과제 풀면서 공부하는데 더 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도 있어서, 그냥 뭐 한번 얘기만 해드리면, 제가 뭐 일일이 다 찝어드리면 좋긴 한데 개인적으로 골라 풀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소공도 많죠. 그래서 소공이시면, 만약에 소공인데 본인이 코딩 쪽으로 흥미가 없고 그냥 수업만 들을 것 같다, 그리고 적당히 취업할 거다 하면 보통은 공기업 가잖아요. 그러면 공기업은 이걸 안 하셔도 되고, 공기업 가실 거면. 근데 공기업 무조건 간다는 보장 없으시면, 이쪽으로 진로로 나가실 거면 이 코딩, 특히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하셔야 돼요. 뭐 이제 1학년이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지금 시작하면 늦은 건 절대 아니고요. 빠른 편에 속하니까 뭐 지금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백준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유명해요. 그래서 백준 회원가입하셔서, 여기 있는 사이트를 1번부터 푸시면 안 되고요. 문제 번호가 있는데 1번부터 풀면 어려울 거고, 이게 여기 밑에 백준 들어가셔서 밑에 쭉 내리면 단계별로 풀기 있거든요. 이거 들어가서 보면 단계부터 있어요. 이거는 어려운 쉬운 거부터 있으니까 1단계, 2단계 뭐 입출력, if문, for문, while문 우리가 배운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간단한 거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에 본인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다, 애매해서 뭐 문법을 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코드를 직접 써보는 게 좋은 것 같다 하면, 이거 보시면서 하면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어서 이거 푸시면 되고. 앞엔 쉬워요. 뒤로 밑으로 갈수록 어렵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가면서 어렵고 못 푸시는 게 많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처음에는 보통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힘들어 하실 필요 없고, 이거 못 푼다고 쭉 푸시고. 그리고 뭐 이거 학교 등록도 하면 학교 랭킹도 있거든요. 이런 거 랭킹 올리는 재미도 있으니까, 처음 배우실 때는 랭킹 올리는 재미로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봐보시면 되고, 소공 중에 공기업 무조건 갈 거다 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이거 무조건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뭐 요번에 저희가 지금 포인터 메모리 하는데, 포인터 메모리 이쪽은 이 사이트에서 문제 푼다고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왜냐면 포인터 이쪽은 알고리즘보다는 프로젝트를 만약에 하실 경우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래서 포인터 쪽은 공부를 하시려면 따로 뭐 구글링 검색을 해서 뭐 예제 문제를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뭐 이것저것 한번 해보시던가 하는 게 좋고, 뭐 과제도 내드릴 건데 그거 보시고 하셔도 되고, 그 외에 그냥 C 언어 자체가 뭐 공부가 더 하고 싶다, 혹은 뭐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하면 이거 쓰시면 되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 한번 해볼 건데, 저번 주에 포인터 일부 했고, 그리고 뭐 기본적인 C 문법은 다 했어요. 여기까지 수업만 들으면 이제 C 언어를 해봤다인 거고, 여기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셔서 좀 약간 적당히 이해를 다 하시면 C 언어를 다 해봤고 이해하고 있다 정도라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뭐 설명해드리고 최대한 쉽게 해드릴 건데, 포인터를 한 번에 수업 한 번만 듣고 이해를 하는 거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인 경우에는 포인터를 보고 바로 이해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다가 이걸 봐서 이해를 하는 거지, 그냥 아예 생초보인데, 그리고 뭐 아직 경험이 별로 없고 그냥 해본 정도만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한다는 거는 전 불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힘든 거니까, 이해 못한다고 힘들어 하실 필요는 없고, 뭐
만약에 이해를 하고 싶다, 그리고 좀 남겨가고 싶다 하면 수업 듣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추가로 개인적으로 공부를 또 하셔야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 한번 저번 주에 한 거 쓱 훑기만 하면 스위치 폼은 배웠죠. 뭐 간단한 거였어서 스위치는 밑에서 본 대로 그냥 스위치 폼은 그냥 저 모양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크게 달라지는 게 없었어서 스위치는 스위치라는 거 쓰고, 그리고 분기를 나눌 변수를 저기 괄호 안에 넣고, 그리고 케이스라는 걸 이용해서 저 num1 안에 있는 변수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어떤 게 실행될지를 분기하는 거였고, 그리고 디폴트라는 거, 그 분기 안 했을 경우에는 디폴트로 저기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된다는 거,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포문의 경우에는 뭐 초기식, 조건식, 변화식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모양을 기억해서 그냥 저 세 개의 구문을 이용해서 그 반복을 할 수 있던 거. 그리고 while문이라는 게 또 있었고, while문은 포문이랑 비슷한데 약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포문, while문 정할 수가 있는데, 저 while문 안에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반복이 되냐 안 되냐를 고를 수 있는 거였고, 그리고 포인터라는 것도 배웠는데, 포인터에 저 별 모양 애프터리스크라는, 그리고 저 엔드 연산자라고 하는 저 주소 연산자, 저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저 별 모양 자료형 int나 뭐 플롯 이런 거 다음에 별 모양 붙이고, 그리고 이름 쓰면 포인터 변수. 그래서 만약에 int 하고 별 붙이고 numptr이라는 거 쓰면 int형 변수를 담는 포인터 변수라는 거. 그러니까 그 int형 변수가 어디에 저장됐는지를 담는 거, 메모리 주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담기 위한 변수라는 거를 배웠었고, 그리고 만약에 담았다가 담은 거를 그대로 %printf, %p라고 해서 출력을 하면 그 담겨있는 이거 못하네. %p 하고 여기 별을 안 붙여야 돼요. 여기 이쪽에 %p 하고 그냥 numptr이라고만 붙이면 메모리 주소가 그대로 나오고, 그게 아니라 %d 하고 다시 한 번 더 별을 붙이면 뭐 역참조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가 실제 무슨 값이 들었는지.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저 코드를 보면 int 하고 별 붙이고 numptr이라는 포인터 변수 선언했고, 그 밑에 num1이라는 변수에다가 10의 값을 넣은 경우 numptr이 num1이라는 걸 가리키게 한 다음에 저거를 역참조를 하면 실제 num1이 가지고 있는 값 10이 출력된다 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포인터 변수라는 거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었고, 그리고 저 주소 연산자라는 거는 변수 앞에 주소 연산자를 쓰면 그 변수가 어디에 저장됐는지를 불러오는 거, 실제로 메모리 주소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 관계, 포인터 변수는 변수를 가리키고, 그 포인터 변수는 실제로는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는데 별이라는 걸 붙여서, 별을 붙여서 역참조를 하면 실제 값을 불러올 수가 있고, 그리고 주소 연산자라는 걸 이용해서 주소, 그 변수가 실제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앞에서 int만 썼는데, int 포인터 연산자만 썼는데, int 말고 저쪽에 플롯을 붙이거나 더블을 붙이거나 이렇게 그 타입 자료형 타입이라는 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int형 변수를 가리키려면 int형 포인터 변수를 써야 되고, 플롯 변수를 가리키려면 플롯형 포인터 변수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 가리키는 그 변수에 맞는 자료형을 써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가서 void 포인터라는 게 있는데, 이 void 포인터라는 거는 일단 한번 써볼게요. 좀 긴데.
여기까지인데 혹시 다 쓰고 실행을 해보시고 오류 뜨면 혹시 말 좀 해주실래요? 이게 실행하는 것에 따라서 오류 뜰 때가 있어가지고 오류 뜨면 말해주세요. 실행했을 때. 다 하신 분들 손 좀 들어주세요. 잠시만. 손들기 어딨죠? 지난번에 저희 구글 밑에서 안 했나요? 손들기 있었던 것 같은데. 손들기가 없네. 그냥 다음 분들 다 했다고 그냥 채팅 한번 쳐주세요. 바뀌었나? 밑으로. 그냥 채팅창에 다 했다 말해주세요. 알아보기가 힘드네.
그냥 아무것도 안 떠도 안 떠 정상이죠. 프린트F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다 하셨네요. 그럼 오류 안 떠요? 안 뜨나 보네 이제. 아이씨 또 이러네. 원래 아무것도 안 뜨고 그냥 설명차 포인트 한번 직접 작성해 본 느낌이었는데 인트 차를 가리키는 포인트 변수할 거니까 각각 인트하고 별에서 인트형 포인터 변수, 찰하고 별에서 차인트형 포인터 변수였고, 그리고 보이드 포인터 변수라는 걸 지금 썼는데, 보이드라는 거는 자료형이 정해지지 않은 포인터 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드 포인터 변수에는 어떤 포인터 변수든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드 자체가 어떤 애들이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차를 가리키는 거든 쇼트를 가리키는 거든 인트 가리키는 거든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자료형의 보이드 포인터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본 것처럼 처음에 포인터 변수 각자 썼는데 타입에 맞게 여기서 보이드형 변수에다 그대로 쓸 수가 있죠. 그러면 ptr 여기까지만 있으면 ptr이 n2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가 됐던 거였고, 여기 하면서 ptr이 c1을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가 됐던 거였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반환하는 건데, 근데 보이드 포인터 변수에 뭔가를 넣었다가 다시 타입이 있는 포인터 변수에 지금 다시 넣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걸 써줘야 돼요. 이게 형변환이라는 건데 저희가 수업에서는 안 다뤘었는데 포인터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이 괄호를 쓰고 타입을 쓸 경우에는 이 타입이 바뀌어요. 대신 플롯이었는데 플롯에서 인트로 바꾸는 경우에는 그러면 플롯 중에 소수점들이 날아가 버리고 인트에 된다던가 이런 용도로 쓰거든요. 타입을 강제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로 강제로 바꿔버리는 건데, 근데 이런 건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런 게 포인터 변수인데 인트로 바꿔버린다거나, 포인터 변수는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는 거니까 막 0x 막 숫자도 들어가고 문자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거를 인트에 넣는다던가 이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건 아예 불가능하고, 가능한 경우에 우리가 임의로 타입을 바꾸는 건데, 여기서 보이드면 컴퓨터는 얘를 보이드라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보이드 자체가 어떤 타입인지 될 수가 있으니까 컴퓨터는 얘가 실제로 어떤 타입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타입을 지정해 줘야 돼요. 얘가 ptr이 보이드 포인터 변수지만 여기 괄호 안에 든 인트 포인터 변수죠. 얘는 인트 별이니까 얘로 한번 바꿀 거고, 한번 바꿨으니까 얘를 여기에다 넣을 거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이드형이었는 거를 이 타입으로 바꾸는 경우 이렇게 직접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 타입이 있는 변수를 보이드 변수에 넣을 때는 이 보이드 자체가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따로 변경을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보이드는 뭐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변경 안 해도 되고, 근데 non-ptr이나 char-ptr 얘네는 int형, 차형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넣을 때는 이렇게 어떤 타입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부러 적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관계, 그래서 이 보이드형 변수는 뭐든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넣을 수가 있고, 대신 이 보이드 변수를 다른 데 넣을 때는 타입을 어떤 걸로 할지 괄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직접 지정을 해줘야 되고, 이 관계, 이게 보이드 변수였고요. 정확히는 보이드 포인터 변수였고요. 이름이 좀 길죠. 그래서 자료형이 정해져 있고, 자료형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뭐 값 가져오거나 값을 가져올 때나 뭐 지정할 크기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역참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값을 실제로 가져오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위에서 본 대로 ptr이라는 보이드 포인터 변수에다가 non-ptr을 넣었지만 printf를 할 수가 없어요. 역참조를 못하니까. 얘가 어떤 타입의 값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간접 참조가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오류가 뜨고요. 그러면 보이드 포인트 변수가 있으면 그냥 보이드 변수가 있냐? 근데 그건 없어요. 그거는 C 언어에선 이런 게 없고요. 만약에
어떤 타입의 변수든지 뭐 1이었다가 뭐 문자였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타입이 없냐라면 하면 C는 없고요. 대신 다른 어는 있어요. 다른 어는 약간 다른 느낌으로 있긴 한데 일단 C에는 없어서 헷갈리면 안 되고, 그럼 이렇게 역참조도 못하고 별로 뭐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 이거를 왜 쓰냐라고 하면 약간 1번 첫 번째 이유는 함수에서 다양한 자료형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제가 함수라는 걸 안 배웠는데 함수라는 걸 안 배웠는데 저희가 메인이라는 걸 쓰죠. 그것도 함수 중 하나인데 이렇게 다른 어떤 이렇게 코드를 실행한 어떤 공간에다가 그 변수 여러 개를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 공간에다가 이렇게 그걸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건데, 그 코드 실행하는 다른 공간에다가 이렇게 변수를 넘겨줄 때 어떤 타입의 변수인지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건 적지 마시고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때 int a 혹은 뭐 char b 이런 식으로 어떤 타입의 변수인지 이렇게 타입을 적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void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면 그냥 만약에 int를 넘겨줄 때가 있고 char을 넘겨줄 때가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 따로따로 설정을 해야 되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축약해서 여러 타입의 자료형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그리고 뭐 자료형을 숨기고 싶을 때 뭐 이거는 뭐 당장 와닿지 않은데 나중에 뭐 이렇게 더 많은 걸 배우게 되면 자료형을 숨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형을 숨기고 싶을 때나 뭐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짧게 쓰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을 하고, void 포인터 변수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상수를 가리키는 변수, 여기 보면 const int 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상수를 가리키는 변수도 있고 포인터 변수도 있고, 그리고 뭐 상수인 포인터 변수, 여기 위아래 헷갈리는데 뭐 당장 지금 저희가 깊게 다룰 건 아니라서 그냥 이런 거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데, 이 별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상수인 포인터면, 그러면 상수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였으니까 포인터 이 변수가 변하지 않는 값이 되어버린 거고, 위에 상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는 상수로 선언된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를 가리키냐 아니면 포인터 자체가 상수이냐 뭐 이런 거고, 별 위치에 따라 다르는 거고, 그럼 또 뭐 이렇게 더 꼬아서 상수를 가리키는 상수인 포인터 변수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별 애프터리스크 저거를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뭐 지금 뭐 눈으로 이렇게 막 이해하려 하시진 마시고, 혹시 뭐 보고 싶으시면 코딩 도장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직접 눈으로 따라가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수업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눈에 확 와닿는 건 아니라서 잠깐 간단하게 넘길 거고, 그리고 이중 포인터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한번 설명만 하고 설명하고 간단하게만 써볼 건데, 지금까지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중 포인터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료형하고 별을 한 번을 쓰면 그 자료형의 변수를 가리키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료형 별하고 또 별 한 번 더 하면 그 자료형 별을 가리키는 변수인 거니까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하면 별 계속하면 뭐 2중, 3중, 4중이 가능한데 이러면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잘은 안 쓰고 뭐 2중까지만 보통 써요. 3중, 4중도 쓸 수는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니까 잘은 안 쓰고, 그래서 밑에 여기 적은 대로 포인터도 실제로 변수라 했죠. 메모리 주소를 담는 변수라 했으니까 그 메모리 주소를 담은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처럼 num1은 10이라는 걸 담은 int형 변수를 가리키는 numptr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 numptr 변수를 가리키는 numptr2 변수, 이렇게 별 2번 쓰면 할 수가 있다는 거였고, 34분이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해볼까요? 여배도 쓰시고 손들기가 안 보이니까 채팅으로 해주세요.
잠시만. 하나, 둘, 셋, 넷, 팔, 구, 일곱, 여덟. 다 하셨네. 실행해보면 10 되죠. 예, 뭐 여기까지는 배웠던 거고, 밑에 printf는 역참조죠. 배웠던 역참조. 근데 역참조가 별 2개죠. 이거 이중 포인터는 선언할 때도 별 2개 써야 됐으니까 역참조 할 때도 별 2개 그냥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라서 뭐 복잡한 건 아니고, 역참조 할 때도 별 2개 한다 라는 거 한번 실제로 해보려고 한번 써본 거였고, 그리고 메모리라는 거 할 건데, 이제 포인터를 활용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지금까지 포인터 변수에 메모리 이렇게 저장하는 그러니까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포인터 변수를 썼는데, 이번에는 이 메모리 주소라는 걸 저장했잖아요. 저희가 int 변수를 선언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 메모리를 우리가 직접 공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메모리, 우리가 직접 만든 메모리 공간을 포인터 변수에 넣는다던가 이런 과정을 할 거거든요. 이런 과정이 왼쪽 포인터를 통해서 하는 방식은 우리가 직접 메모리까지 이렇게 뭐 건드리지 않고, 컴퓨터가 직접 변수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한테 우리 포인터 변수라는 거 쓸 거니까 일단 이 변수 만들어줘 하면 알아서 이렇게 메모리 뭐 공간이라던가 이런 걸 다 막 이렇게 알아서 해줄 건데, 그게 아니라 메모리를 직접 사용하면, 우리가 여기 보면 malloc 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만큼의 포인터 변수 우리가 쓸 거야 라고 컴퓨터한테 말해주면, 컴퓨터가 그만큼의 공간의 그만큼의 공간에 메모리를 할당을 해줘요,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쓰고, 그리고 사용 다 했으면 fre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이제 이 메모리 공간 다 썼어, 그러니까 그냥 없애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한 거는 우리는 그냥 변수 쓸 거야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해준 거였고, 이제는 우리가 이만큼의 공간을 어느 정도 사용할 거니까 해줘 라고 하면 그냥 컴퓨터는 우리 말대로 그냥 직접 만들어주는 거예요. 약간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를 할당할 건데, 할당이라는 말이 안 오다할 수가 있는데, 한 번만 더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컴퓨터에 램이라는 거를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램이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이만큼 공간의 메모리를 사용할 거니까 우리한테 줘라고 하는 그 단계를 지금 할 거예요. 공간을 줘라는 단계. 그게 malloc 이라는 함수인데, 메모리를 사용하려면 malloc-을 이용해서 할당을 받을 거고, 그리고 얼만큼 쓸지는 이 바이트 뭐 우리가 기가바이트, 킬로바이트 이런 거잖아요. 그 바이트 단위로 직접 지정할 거예요. 근데 메모리 할당하고 해제한 함수가 malloc-이랑 free인데, 이거는 이 stdlib.h라는 헤더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직접 이거를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위에서 stdbul이라는 걸 했는데 그대로 여기 위에 쓰시면 돼요. include stdlib.h라는 거 include를 하셔야지 그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거 추가하셔야 되고, 지금 바로 작성도 해볼게요. 직접 코드.
numptr2 여기에 이거 괄호 쓰셔야 돼요. 제가 중간에 추가해서. 영화는 영화직인가요? 무슨 오류요? 오류도가 그대로 끌고 와서 채팅에 써보실래요? 오타 난 것 같은데 그냥? 오타 쓰신 거 아니야? 식별자 말로 여기 include HTML 이거 넣었어요? stdlib 이거 제대로 안 쓰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면 뭐 그냥 메모리 주소 나오는데 여기 위에 이 부분까지가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방식이고 여기가 새로 배우는 방식인데 numptr이라는 포인터 변수 만들고 그리고 malloc 거 이용해서 메모리를 직접 만들었어요. 그리고 size of int 이거 size of 이거 안 배운 건데 이렇게 size of 하고 뭐 변수를 쓴다던가 아니면 뭐 변수 말고도 뭐 플롯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걸 쓰면 이 괄호 안에 들은 얘의 실제 그 크기를 반환을 하거든요. 뭐 int의 경우에는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4바이트인가 8바이트예요. 그래서 size of int 하면 4인가 8인가가 반환이 되고 그러면 이 malloc 안에 얼만큼의 크기의 메모리를 반환할 거냐 여기 말록하고 얼만큼의 메모리의 공간이 필요하느냐를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크기를 쓴 거고 size of int에서 int형 변수 그러니까 int형 변수가 얼만큼의 크기인지가 반환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데 4바이트라고 할게요. 그러면 4바이트만큼의 메모리를 말록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받으면 얘가 처음에 말록만 쓰면 얘가 어떤 형식인지를 몰라요. 그냥 방금 전에 배운 보이드 포인터라는 형식으로 얘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거를 인트형으로 쓸 거다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할당이 돼요. 그리고 이 밑에 얘네 통해서 정상적으로 포인터가 생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메모리 주소를 한번 출력해 본 거고요. 그리고 프리라는 거가 이게 풀어주는 건데, 말록은 메모리를 할당하는 거고 프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메모리 안 쓸 거다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라는 걸 꼭 써줘야 돼요. 이걸 안 하면 메모리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메모리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나는 더 이상 안 쓸 건데 메모리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컴퓨터 하면 프로그램 막 여러 개 켜면 느려지는데, 그것처럼 메모리를 쓰지도 않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렉이 걸린다던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런 식으로 int라는 것만 쓸 거면 이거 프리라는 거 안 해줘도 되는데, 말록이라는 걸 썼으면 프리를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말록에는 프리라는 게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할당했으면 우리가 직접 치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프리라는 거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동적 메모리 할당 이런 거는 그냥 지금 어려우실 것 같고, 스택 킵 이것도 좀 어려우실 것 같고, 그냥 큰 차이점은 그 앞에서 이때까지 배운 거랑 지금 하는 거랑 크게 다른 점은 우리가 메모리를 할당했으니까 해제를 직접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직접 해제를 할 때는 프리라는 거 써야 된다는 거. 이거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꼭 해줘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메모리에 우리가 직접 메모리 할당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안 쓰셔도 되고, 이건 코드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말록 사이즈 오브 인트 하고 설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얘가 사실상 int 우리가 코드 칠 때 int a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메모리 만들어주는 거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직접 메모리 만드는 거고, 이 차이점인 거고. 그리고 지금부터 할 거는 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메모리를 할당까지는 해봤죠. 그럼 이 할당한 메모리에다가 값을 직접 넣어 볼 거예요. 지금부터는 쓰셔야 돼요. 다 했으면 말해주시고, 메모리 끝나면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메모리는. 다시 실행해 보면 10 나오는데 이 부분 보셔야 돼요. 이 부분 포인터 변수에서 별하고 포인터 변수 쓰면 역참조라는 걸 하기 때문에 어떤 값이 있는지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 느낌으로 별을 실제로 쓰면 이 포인터 변수가 실제 가지고 있는 값을 불러오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실제 값을 불러오는 데다가 10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는을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코딩에서는 는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다가, 그러니까 등호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다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를 역참조해서 실제 값의 공간에다가 등호 오른쪽에 넣은 값을 그대로 넣어준다 라고 생각해서 값을 이런 식으로 넣고요, 보통 포인터 변수에는. 그래서 뭐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부터 쓰지 마시고 이렇게 말록 이런 걸 사용해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했던 방식에서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방식이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ptr 해서 5라고 쓰면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5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역참조를 해도 5고요. 저 원본 num이라는 거를 출력해도 5가 돼요. 여기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ptr이란 포인터 변수가 실제로 num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 ptr은 다른 뭐 고유의 변수가 아니라, 이 ptr은 num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애니까 이 ptr을 통해서 값을 바꾸면 원래의 원본 변수 num이라는 애가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바꾸면 이 역참조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이거인 거고, 얘에다가 는 5를 넣은 거니까 실행해보면 num도 5가 되는 거예요. 얘나 똑같다는 뜻이죠. 이 역참조를 하면 실제 가지고 있는 변수의 값을 가져온 거니까. 그래서 포인터 변수의 값 할당하는 방식인 거고, 이게 이 부분까지만 이해해도 포인터나 메모리에 대해서 대부분 이해했다라고 해도 될 것 같고, 우리가 직접 그 역참조를 이용해서 값을 넣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좀 약간 더 긴 값을 넣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memset이라는 걸 이용할 건데, 이 부분도 한번 해볼 텐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다뤄는 볼게요.
다 한번 다루는 봐야 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써주세요. 이거 추가하셔야 돼요. 메뉴에 include string.h 이거 추가하셔야 돼요. 다 하셨네. 뭔가 처음 보는 게 잔뜩 나왔죠. string.h 이거 추가하는 거는 이 memset이라는 함수, 얘는 string.h 안에 들어서 붙여야 되는 거였고, 이 memset이라는 게 3개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왼쪽에는 포인터, 그리고 중간에는 설정한 값, 그러니까 무슨 값을 넣을 거고, 오른쪽에는 크기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0x27 8을 했는데, 이거 만약에 해보면 0x272727 이게 나오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0x는 잠시만요. 16진수 0x를 앞에 붙이면 16진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16진수를 가리키는 27을 8번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8번을 붙였기 때문에 27, 27, 27 하고 이게 27 8번이거든요. 그래서
이 numpt라는 데다가 이 이치를 8번 넣은 거고, 그리고 오른쪽 위에 롱롱은 그냥 자료형 중에 하나예요. 좀 되게 긴 자료형이라서 8개를 넣을 수가 있게 된 거고, 그래서 당장 얘가 감이 안 올 텐데 그냥 27이라는 걸 얘를 이진수의 관점으로 봐서 이렇게 여러 번 넣는 이런 용도예요. 그래서 많이 쓰진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써본 게 되게 제한적이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특정 숫자를 여러 번 넣으면 얘가 최대값을 가리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알고리즘 같은 거 할 때 최대값을 가리키는 변수를 만들 때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많이 쓰진 않고, 보통은 포인터 변수 이렇게 포인터 얘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그 배열에다가 쓰거든요. 배열을 뒤쪽에서 배울 건데, 배열도 포인트랑 비슷해요. 그래서 배열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배열이라는 변수는 그 얘 안에다가 변수를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세 번째 변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얘네한테서 값을 한 번에 배열을 여러 개 만들어서 변수 10개를 가진 배열을 만들고, 이 10개에다가 값을 한 번에 뭐 1이라던가 10이라던가 0이라던가 얘를 한 번에 쭉 넣고 싶다. 만약에 이 방식을 안 쓰면 숫자에다가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일이 다 써야 되거든요. 이걸 안 하고 memset이라는 걸 이용하면 한 줄로 그냥 쭉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그냥 뭐 이 중간에 있는 값을 8번 넣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고, 이거를 응용하면 배열이라는 것에다가 값을 쉽게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배열은 뒤쪽에 배울 거니까 뭐 그때 보시면 되고, 그래서 memset이라는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직접 써봐야지 이해가 잘 오실 거예요. 그리고 null pointer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직접 쓰진 않고 한번 보여드리기만, 그냥 지금 설명만 할 건데, null 이렇게 부르는데, 얘를 포인트에 넣으면 아무 값도 저장 안 돼 있다라는 걸 그냥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냥 이 변수를 선언하고 값도 아무것도 안 넣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 밑에처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실행만 하면 그냥 아예 빈 값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 값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null이라는 걸 넣음으로써 이 변수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만 쓰는 거고, 만약에 여기 numptr에다가 null을 넣고 여기 if 문에서 이 ptr이 만약에 null이면 값을 넣을 거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 포인터 변수가 한 번도 사용 안 됐으면 안에 값을 넣기 위해서 넣을 거예요 라는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null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메모리 주소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직접 뭐 0x100 정도는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 안에다 이거 포인터 변수에 이 주소에 있는 거를 이렇게 가리키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를 직접 쓰는 거예요. 저번에 뭐 0x9876x 뭐 이런 거 출력해보니까 저런 숫자 나오던데 그거 그대로 그냥 한번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어떤 메모리 주소에다가 변수를 넣을지는 컴퓨터의 재량이라서 우리가 직접 하면 그때 그 메모리 주소가 비었는지 뭐 사용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를 직접 쓰면 안 된다. 이 사용을 제대로 하려면 앞에서 배운 malloc 말록이라는 거 직접 써야 되고, 그게 아니라 메모리 주소를 직접 우리가 여기에 입력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이 배열인데 7분이니까 17분까지 쉬고 할게요. 네, 쉬다가 17분에 다시 할게요. 앞에서 말했듯이 배열은 여러 가지의 값을 저장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int나 char, float 이런 거는 딱 하나를 저장하는데 얘는 여러 개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얘도 포인터처럼 어떤 값을 저장하냐에 따라서 타입을 정해줘야 되는데, 여기선 int, num, arr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읽을 땐 numr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타입 적고 이름 적고 그리고 괄호를 쓰는데, 이 괄호가 배열이라는 거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괄호를 치면 배열인 거고, 그리고 는하고 저 중괄호 있죠,
쟤를 씀으로써 이 안에 값이 뭐가 들어있는지 배열을 선언하면서 값까지 지금 넣는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5를 써도 되고, 만약에 5는 지금 5개 값을 넣을 거라서 5라고 했는데 그냥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뒤에서 직접 값 하나하나 일부러 지금 처음부터 지정하니까 컴퓨터가 알아서 값 5개 넘겨주면 5개만큼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생략해도 되는 거라서 넣든 말든 상관없고, 그리고 11, 22, 33, 44, 55 이런 식으로 이 값 5개를 넣는다라는 거를 지금 이 코드에서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만약에 선언한 다음에 출력을 할 때는 numR 한 다음에 저 대괄호 있죠, 저거 쓴 다음에 0이라고 했는데, 배열에서는 첫 번째 원소는 0으로 가리켜요. 그래서 사실상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약간 실수할 수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되고, 0이라고 했으니까 그 위에서 선언한 대로 11, 22, 33이니까 0번째면 제일 처음에 있는 값이니까 11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첫 번째 11을 넣었는데 이 값만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numR 한 다음에 괄호하고 0,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원소를 표현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는 하고 10 하면 그 값만 10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10 다음에 22, 33, 44, 55가 되겠죠. 크기 구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코드 쓰고 코드에도 설명을 할게요. 여기까지 아니에요. 잠시만요. 오류 떠가지고. 사인드 잠시만요. 코드가 잘못됐네. L
여기까지. 다 아신 분들 실행하고 한번 이해해 보실래요? 설명해 드리긴 할 건데 한번 이해를 시도해 보는 것도. 실행해 보시면 12, 3, 3, 2, 1 나오는데 하나하나 설명하면 사이즈 오브가 크기였죠. numR의 크기였는데 int가 4바이트예요. 그래서 얘 배열이 int형 변수를 저장하는 건데,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수학적인 이유예요. 4바이트인 변수를 int형 변수를 3개 갖고 있는 거니까 4 곱하기 3은 10이니까 12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얘가 이거 12라고 출력이 나온 거고, 12에다가 int를 나눈 건데, 그러면 범죄 4바이트짜리
3개 곱해서 10이라고 했는데, 그럼 반대로 12 나누기 4바이트 하면 3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크기를 나눈 거니까 3개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3이 나온 거고, 얘가 뜻하는 게 이 배열에 원소 몇 개 있는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이 나온 거고, 그리고 그걸 한 번 더 이용해서 얘 똑같죠? 그러면 3개를 갖고 있는 거였는데 마이너스 1을 해요. 왜냐하면 배열은 0부터 시작한댔죠? 그러면 3개 있으면 0, 1, 2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3개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해야지 2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처음이 너말하고 여기에 2가 들어가고, 그러면 마지막 변수인 3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뺀댔고, 그리고 0 이상일 때만 안 됐으니까 2, 1,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출력을 해서 12, 3하고 3, 2, 1 순 거꾸로, 배열 거꾸로 출력을 된 거고, 이 방법.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이유가 사이즈 오브를 통해서 배열의 크기 구하고, 그거를 응용해서 배열이 몇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거를 해본 거고요. 앞에까지가 배열이라는 걸 활용하는 방법이었고, 여기는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를 알아보는 건데, 이 부분은 한번 설명만 해볼게요. 배열은 사실 포인터랑 똑같은 애예요. 근데 어떤 식이냐면 그 앞에서 int나 float처럼 사실 이 변수들은 값 하나만 하나만 가지는 게 이 컴퓨터에서 정석이에요. 근데 이 배열이라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 배열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사실 여기처럼 얘인데 numR은 11, 21, 34, 44 이렇게 쭉 배열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건데, 사실은 numR은 포인터처럼 11, 그러니까 첫 번째 원소의 메모리 주소, 이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11이 첫 번째고 11 다음에 뭐 20이나 33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오고 싶으면 이 주소 값에다가 플러스 1만 하면 돼요. 실제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컴퓨터에서 이 numR이라는 변수에서 플러스 1 하면 11 다음이 20이니까 22인 거고, 그 다음 플러스 1 하면 33인 거고, 이런 식으로 이 메모리 주소는, 그러니까 이 배열은 실제로 첫 번째 원소의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는 거고, 그거를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배열이라는 게 숫자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거든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배열을 포인터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쉽게 다룰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 부분이 어려우면 그냥 배열이 여러 가지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나중에 좀 언어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그때 한 번 더 이해하는 게 좋아서. 그래서 만약에 배열을 단순한 자료형, 그러니까 숫자를 여러 개 가진 하나의 변수라고 이해한다기보다는, int를 우리가 포인터 배우면서 int나 이런 변수를 메모리 주소라는 거를 한번 도입을 해서 생각해 봤잖아요. 그것처럼 배열도 한번 메모리 주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되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만 해보면, 이거는 안 쓰셔도 돼요. 잠시만요. 밑에서 예제로 하던가. 네. 만약에 numR이라는 3개짜리 변수가 있으면 1, 2, 3 얘를 포인터에서 넣을 수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넣을 때 근데 변수 그냥 int형 넣을 때는 저희가 포인터에 넣을 때 주소 연산자를 붙여서 넣었죠. 근데 배열은 주소 연산자 안 붙여도 되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했던 대로 배열은 실제로 첫 번째 원소의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주소 연산자를 안 넣어도 포인터에다 넣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얘를 만약에 실제로 printf 이 포인터에 역참조를 하면, 그럼 얘가 뭐 나올까요? 얘를 실행하면 1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 numR은 실제로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거랬고 얘를 역참조했으니까 이 첫 번째 원소가 나온 거예요. 출력이 역참조하면. 그래서 1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를 응용하면 만약에 numptr 플러스 1 하고 역참조를 하면 방금 전에 메모리 주소에서 플러스 1 하면 그 다음 원소가 나온댔죠. 그래서 ptr 플러스 1 하고 역참조하면 그 다음 원소인 2가 나오고 이런 것도 이해를 해보면 좋다는 거. 설명 자체는 간단했는데 얘를 이해를 하셨는지 제가 온라인이니까 확인을 못하니까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배열은 포인터처럼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근데 그냥 뭐 간단하게 배열만 쓴다고 하면 그냥 배열이라는 것만 사용을 한다 하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하고 보통은 뭐 numR 해서 뭐 1이라던가 뭐 2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이 괄호를 통해서 배열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얘는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포인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1, 2, 3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2차원 배열이라는 건데 3차원까지 제가 해볼 건데 2차원 배열을 한번 이해를 해보셔야 되는 게 1차원 배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서 지금 한 건 1차원 배열이죠. 왜냐하면 한 줄로 되잖아요. 근데 2차원 배열은 이렇게 테이블처럼 이렇게 표처럼 가로 세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괄호를 쓰면 배열을 표시한다는데 괄호를 2번 쓰면 2차원 배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3개의 줄을 만든 거고 그 다음이 4개의 칸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개 했으니까 행 가로로 3줄 나온 거고 그 다음 4 했으니까 이 줄마다 4개의 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만약에 해보면 3줄 4칸이었으니까 이렇게 3줄을 값을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4칸을 넣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2차원으로 배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포인터 넣는 건 생략하고 직접 쳐볼게요. 얘 한번 다치지 말고 제가 치는 대로 따라 쳐주세요. 저건 너무 기니까. 두 줄, 3칸, 2칸으로
여기까지. 다 하신 분들은 실행해 보시고 이것도 한번 이해 한번 해 보실래요? 방금 전에 봤던 그 배열 나누기랑 비슷한 맥락인데 현주님 아직인가요? 어...
해보면 두 줄 두 칸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얘랑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일단 이 콜럼 이게 컬럼이랑 로우가 가로, 컬럼이 세로거든요. 세로의 그 개수, 세로의 개수를 말한 건데 칸을 뜻하는 거죠. 어떤 좀 이거 본대로 가로는 이 줄이고 세로는 이렇게 칸으로 이해한댔잖아요. 그러니까 줄 안에 칸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넘0의 크기를 뜻한 거는 여기 이 줄의 크기를 말한 거고, 그럼 얘가 이 줄의 크기인 거고, 이 줄은 인트0이니까 줄에다가 인트로 나누면 몇 칸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칸이 실제로 나온 거고, 얘는 배열 전체의 크기죠. 배열 전체 크기에다가 한 줄의 크기를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 배열 전체의 크기에다가 한 줄의 크기를 나누면 몇 줄인지가 나오겠죠. 그냥 단순히 수학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배열이라는 개념, 2차원 배열의 개념이 어떤 식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써본 거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원의 경우에는 줄이 있고 그 다음에 줄 안에 칸이 있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한 거였고, 만약에 3차원의 경우, 3차원은 잘 안 쓰긴 한데 이해는 해두셔야 편해서 이건 쓰지 마시고요. 만약에 2, 3, 4의 경우 이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줄 안에 칸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이해가 해야 되나? 이해하는 방식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일단 두 줄이라 했으니까 두 줄 만들고, 그리고 안에 세 칸이랬죠. 근데 한 번 더 줄이 세 겹이니까 여기서도 1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차원이 더 있죠. 4개짜리.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기서 칸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긴 한데, 이렇게 칸 몇 겹이 있는지로 이해해도 되고, 아니면 2차원까지는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표라 하죠. 이 표대로 이해도 되고, 만약에 여러 겹, 뭐 2차원, 3차원, 4차원까지 이해하려면 이렇게 몇 겹이 있는지를 이해하셔도 되고, 그래서 방법의 차이라서, 만약에 근데 한번 보기만 하면, 만약에 이 2가 어떻게 돼 있냐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바깥에 중에서 첫 번째고, 첫 번째 안에서 한 번 더 첫 번째고, 그 다음에서 두 번째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칭을 해보면 NA에서 첫 번째는 0이랬으니까 0, 또 첫 번째랬고, 그 다음 두 번째랬으니까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근데 여러 번 써보시고 직접 뭐 문제를 풀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사용해보면서 이해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아니면 뭐 혼자 이렇게 여러 차원의 그 배열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종이에다가 이렇게 표를 만들다던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몇 번째인지 이렇게 코드로 써보시고 이렇게 해보셔도 되고. 그래서 배열의 경우에는 헷갈리실 경우가 많을 거예요. 초기에는 헷갈리실 경우가 많아서 초기에 여러 번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2차원 배열에 포인터 넣는 거는 이 부분까지는 안 할게요. 이 부분까지는 당장 하긴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2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이해하시는데 중점하시고, 그리고 배열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배열은 실제로 포인트랑 비슷하고, 그리고 얘는 사실 첫 번째 원소의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신 게 그 다음인 것 같고, 그 다음에도 이해를 하셨으면 2차원 배열 한번 포인트에 넣는 부분을 배워보셔도 좋고,
그래서 뭐 이거는 방금 제가 설명한 거고, 밑에 부분이 제가 코드로 적은 몇 개로 중첩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방식이고, 위에는 표로 이해하는 방식. 뭐 위아래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지는 뭐 각자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3차원을 표로 이해한다면 여기처럼 이렇게 표가 여러 겹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밑에 방식을 추천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4차원을 또 어떻게 표현할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방법의 개인 취향차라서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가시면 되고,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배열은 실제로 첫 번째 원소의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메모리 주소에 플러스 1, 플러스 2 하면 그 다음 원소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변수 포인터 배열을 너무 불리하게 생각하지 말자. 왜냐하면 변수도 결국엔 포인터와 관계가 있어서 변수의 주소를 담는 게 포인터였고, 그리고 배열도 포인터와 똑같은 거였고, 뭐 그래서 지나치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자라는 건 그냥 유연하게 생각해보자라는 의미에서 그냥 담은 거였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포인터와 메모리 써서 배열을 한번 써볼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평범한 배열인데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언할 때 이렇게 numR 하고 괄호 안에 몇 개의 원소를 쓸지를 적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럼 변수를 쓰면 어떠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이즈 쓰고 입력받고 여기에 넣는 건 어떠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오류예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냥 C 언어 구조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 배열을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 메모리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말록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배열도 결국 포인터랑 비슷하댔잖아요. 그래서 그 말록을 이용해서 입력받고, 그리고 그 말록 안에다가 얼만큼을 배열을 할당할 건지를 만든 다음에 그걸 배열에 넣고, 이런 식으로 과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직접 한번 쳐본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끝낼게요. 그냥 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빠르게 제가 훑고 넘어갈게요. 이런 것도 된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니까 그냥. 이것처럼 그냥 여기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렇게 이 오류가 아니긴 한데, 오류가 뜨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쓴 다음에 만약에 직접 출력을 할 때는 알지. 값을 먼저 넣어야 되고, 값을 이렇게 포인터의 경우 값 넣으려면 역참조를 써야 된댔죠. 역참조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 배열은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바로 역참조하면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킨 거고, 거기다가 1을 넣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 원소에 1 넣는 거를 나타내는 거고, 이걸 만약에 실제로 해보면 얘는 배열로 지금 만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원소를 출력을 하면 사이즈 5 하면 5개의 크기의 배열을 만든 거고, 첫 번째에만 1을 넣었으니까 1이 출력되고, 만약에 여기서 두 번째까지 한다면 메모리 주소에서 플러스 1 하고 역참조 넣고 그 다음에 값 넣고, 이러면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배열 주소 2개 한 다음에 1, 2 이렇게 배열 크기를 원하는 대로 입력받아서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뭐 여기까지. 이거 실제로 오류 한번 띄워보고. 여기까지만 할게. 그래서 배열 크기를 입력받아서 만들고 싶으면 그 말록이란 거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과제를 내볼게요. 그래서 한번 직접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인터 부분 앞에 다른 부분은 그 보여드렸던 백준 그쪽 이런 데서 풀기가 쉬운데 포인터나 메모리 이쪽은 그런 쪽에서 풀기가 어렵거든요.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 과제는 이 부분 중점적으로 낼 거니까 한번 이 부분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 과제 풀어보고 내시면 되고, 그리고 네, 거기까지 하시면 돼요. 그 모분 답안은 그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나오니까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